안녕하세요. 올해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에 대한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어릴 적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부모님은 이혼하였고 저는 외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처음 본 것은 제가 8살 때였어요. 처음 보는 아줌마가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많이 컸네 였습니다. 그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를 본 날이었네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절 끌어안고 운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저에게 그 말 한마디만 하고는 할머니랑 따로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한테 언제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휑 하고 가버렸습니다. 외할머니는 밖에 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보는 절 보고는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시며 안아주면서 말씀하시길 자기가 짐승을 낳았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그런 할머니에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할머니 울지 말라며 저도 울었던 게 엄마를 처음 만난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더군요. 친구들과 놀다가 부모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괜시리 기가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공부였습니다. 저희 나이대에 가장 어른들이 잘 물어보는 말이 지훈이는 공부 잘하고 있니? 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를 했어요. 학원에 갈 돈도 없었기에 매일 시장에 나가 일하시는 할머니를 기다리며 모르는 걸 공부하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물어보다 보니 어느새 전교 1등까지 하게 되더군요. 제가 반에서 1등을 시작으로 학교 전체 전교 1등까지 하게 되자 제 주변에서 저를 대하는 눈길도 바뀌게 되었고 친구들도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으며 선생님들도 제 이름을 알아봐 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선행학습을 해야 되지만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걸 알았던 담임 선생님은 항상 저를 가르쳐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해 주셔서 제가 학원을 다니게 도와주셨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울음을 터뜨리시며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이 은혜를 대체 어떻게 갚아야 하냐고 선생님을 붙잡고 우셨네요. 선생님은 그저 웃으시며 지훈이가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중학교에 가서도 최상의 성적을 유지하게 되었고 고등학교도 외고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저희 할머니가 병으로 갑자기 쓰러지게 되셨어요. 어린 나이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았고 그저 무작정 엄마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자 엄마는 저에게 오히려 성질을 내셨어요. 자기 보고 어쩌라는 식으로요. 할머니가 아프면 의사한테 데려가야지 왜 자기한테 지금 전화하냐는 말에 고등학생인 저에게도 이 여자는 정말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말문이 턱하니 막혔습니다. 그렇게 119를 신고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어떻게 겨우 병원에 들어가 있자 그 엄마라는 여자가 찾아왔고 할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 내용은 들어보니 할머니는 이제 자신은 힘이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으니 저를 이제는 좀 데려가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엄마란 인간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할머니가 아픈 것에 대한 슬픔보다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이 먼저였던 여자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칭할 때도 우리 집에 저런 애 데려가면 참으로 난감한데 라고 말했고 업자나 고심하는 듯 하더니 엄마라는 인간이 말하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애를 데려가게 되면 정말 자기 남편이 엄청 싫어할 거라고 특히나 애 낳은 경험이 있는 여자라고 엄청 꺼려하고 싫어할 거라며 누구 가정 파탄낼 일이 있냐 하며 제가 듣고 있는 데서 아주 대놓고 제가 들으라는 식으로 할머니와 싸우더군요. 할머니는 엄마의 그런 말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짐승도 자기 자식은 이쁘고 자기 목숨보다 챙긴다 하는데 넌 어찌 그렇게 너밖에 모르냐고. 네 자식은 다행히 너랑 닮지 않아서 공부도 잘하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생인데 그거 하나 못 도와주냐는 할머니의 한 맺힌 말에도 엄마라는 여자는 절 지그시 바라보더니 자기한테 피해 끼칠 생각 말고 고아원에나 가라면서 너만 아니었어도 자기 인생은 훨씬 나았을 거라며 윽박지르고는 병원에서 화가 난다는 듯 밖으로 뛰어나가 버리더군요. 저는 일단 할머니에게 병세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지만 문제는 병원비부터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국비 지원금으로는 택도 없었기에 전 학교를 마치고 더 이상 야자를 못하겠다고 하자 담임 선생님께서도 할머니는 쓰러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알겠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학교를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 우연히 알게 되시고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최상위 성적인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씀에 저도 순간 너무 서러웠는지 눈물이 절로 흘러내리더군요. 하지만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렇게 되셨고 당장 이렇게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 끼니를 먹을 돈도 없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는 따로 이 상황을 다른 선생님들께도 양해를 구하여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같이 돈을 모아 저에게 모두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학교에 어쩌다 소문까지 나서 주변 친구들한테 쪽팔리기도 했지만 당장 먹고 살 수 있게는 되었고 저는 그 쪽팔릴 시간에 더욱 미친 듯이 공부하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눈만 뜨면 공부에 악착같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는 초등학교 선생님과 할머니,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진정한 교육자분들께서 지금의 절 만들어주신 것만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자 할머니는 진짜 한시름 놓았다며 저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되어 눈을 편히 감을 수가 없다고 우시는데 할머니에게 저는 약한 말씀 하시지 마시고 어서 털고 일어나시라고 말을 하자 할머니는 저에게 무조건 성공하라고 반드시 성공해서 너한테 서운하게 한 네 엄마, 널 방치하고 버리고 간 네 엄마한테 널 모른 채 한 걸 평생 후회하도록 하라고 반대로 너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은 그 은혜 절대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문제가 해결되자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실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터라 저는 대학을 가서라도 반드시 국립대학 그리고 제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 수가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 조건에 맞추니 서울대가 아니면 지방 국립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서울대를 목표로 일단 꼭 가고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지만 사교육을 병행을 안 해서 때문인지 아니면 제 능력이 모자란 것인지 원하는 점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아니지만 등록금이 낮은 지방 국립대를 가려고 하니 할머니께서는 자신이 죽기 전에 그 꼴은 절대 못 본다며 학자금 대출도 있고 하니 서울에서 다니라는 말을 하셨고 자신은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며 저보고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할머니가 걱정돼서 기숙사는 안 된다고 그럼 할머니를 누가 돌보냐는 말을 하며 서로 다투던 시기에 그런 저의 고민과 상관없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저를 돌보느라 버텼던 것인지 힘이 다 떨어졌는지 주무시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언제나 새벽같이 일어나 제 아침을 차려주시던 할머니는 그날따라 방에서 나오시지 않았고 저는 할머니가 방에 들어가 주무시는 모습에 그저 어제 너무 피곤하셨나란 생각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이 되어서도 계속 누워 계셔서 일어나지 않는 할머니를 보고 순간 직감적으로 돌아가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엄마는 초라한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그냥 울지도 않고 멍하니 서 있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앞으로 어쩔 거냐고 물으면서 말하길 이젠 너도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잘 살 수 있겠지? 라는 말에 전 당신한테 연락하는 건 그래도 할머니 유일한 딸이니까 연락한 거고 당신은 애초부터 내 엄마도 아니었고 이제 와서 당신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 죽어도 없어요. 할머니한테 마저 예의나 지키고 평생 모르는 사람으로 삽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이제서야 제가 효도를 한다며 비꼬던 엄마. 그렇게 할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전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들을 시작했습니다. 과외부터 모자란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 식당 알바까지 정말 안 해본 알바가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살아서는 언제 제가 학자금 대출도 갚고 인생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알바를 좀 줄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습니다. 고아나 다름없었기에 군대 갈 필요도 없었고 그 시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도 해보고 안 되면 회사를 취직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봤거든요. 집에서 혼자 개발도 하고 모바일 어플도 만들어서 출시도 해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처음에는 시간 투자한 것보다 돈이 너무 안 되던 어플들이 점차 수익이 올라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제 학자금 대출을 한 방에 갚을 만큼 어플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전공과 상관없이 어플 개발을 좀 더 주 업적으로 했습니다.
대학교 창업 동아리로 시작해서 그럴듯한 게임 개발 회사가 되기까지 9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나이가 30이 다 되어갈 무렵 저에게는 이제 집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차도 갖게 되었고 그동안 제가 은혜를 받았던 선생님들한테 매년 선물도 보내드리며 정말 부모님처럼 생각하며 가끔씩 찾아가 뵙기도 했어요. 그렇게 성공한 삶을 보내고 있던 중에 대체 어디서 냄새를 맡고 알았는지 이 개념도 없는 엄마가 저를 갑자기 찾아오더군요. 정확히 10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너 요즘 잘 나간다며? 엄마가 돈 좀 필요한데 빌려줄래? 라고 말하더군요. 미친 여자가 진짜 양심도 없게 제 앞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쓴 게 처음입니다. 그 이후로도 밑도 끝도 없이 연락 와서 돈 빌려달라는 말에 저는 참다 꺼지라고 말하고 엄마의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저런 기생충 같은 여자에게 줄 돈은 10원이라도 아까웠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회사까지 찾아와 제 방으로 막무가내로 들어와서는 낳아준 대가라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계속 보채더군요. 저는 짐승도 당신보다는 부모 도리를 더 잘할 거라고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했더니 저를 멍하니 한참을 노려보더니 제 방과 사무실 이것저것 사진을 막 찍고 있더군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언제 이런 사무실을 들어와 보겠냐고 사진 찍는 것도 안 되냐며 말을 하다가 제가 밀쳐내서 쫓아내려 하자 오히려 성질을 내고는 그때서야 나갔습니다. 저 인간 같지 않은 여자랑 절대 얽히고 싶지도 않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항상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지인이라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내 돈 갚으라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무슨 돈이냐니까 전화 속 여자가 말하길 아들이 자기한테 빌려간 돈이 있는데 그 돈 받으면 갚겠다고 급하다고 자기들한테 빌려간 돈이 무려 1억 2천만 원이나 된다네요. 제 사무실이랑 제 사진 보여주면서 엄마가 자기 아들 잘 나가는 회사 사장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어이가 없어서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서 돈은 당신이 빌려가 놓고는 왜 내 이름을 파냐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그렇게 나온다면 나 또한 당신에게 줄 선물 기대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 이게 그냥 넘어갈 일도 못 되고 일단 피해자들 모두에게 저희 회사로 불렀고 차용증이랑 돈 빌려간 내역들 다 해서 경찰서에 고발했죠. 그 후 검찰에 넘어가 고소까지 되자 사색이 되어서 저에게 헐레벌떡 찾아온 엄마는 한 번만 네가 해결해주면 두 번 다시 안 그런다는 말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결이요? 해결해 드렸잖아요. 당신은 아마 감옥에 가서 썩다 보면 참회도 하고 인생이 확실히 좀 더 나아질 거예요. 라고 저도 친절히 엄마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후 그렇게 엄마는 실형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엄마를 감옥에 보내서 착잡한 마음, 솔직히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고 애초에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 인간이 제 이름을 팔아서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화가 나고 이해할 수가 없네요. 생각 같아서는 정말 평생 감옥에서 반성을 하면서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